지금부터 퀵 정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퀵 정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재교함수 사용이 여기도 필요합니다. 아래쪽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생되는 나눴다가 다시 그것을 모아주는 개념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의 머지, 합병 쪽에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한 개념을 좀 갖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머지 같은 경우는 인덱스의 개념을 가지고 반을 나눠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면, 이 퀵 정렬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러한 형태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처럼 중간 지점을 잡고선 뭔가 판단하는 내용 자체는 약간 또 같은 개념을 또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인덱스의 개념으로 가운데를 잡고 분할했다가 모으면서 정렬하는 게 머지였다고 한다면, 퀵 정렬은 가운데 위치한 값을 기준으로 앞에서부터 전체 끝쪽 데이터를 기준 잡혀 있는 가운데 값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넘겨주고 크면은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이러한 과정을 반을 나눠서 작업하고 반을 나눠서 작업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르기는 하다. 근데 이게 쭉 재교함수를 밑에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개념도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눠서 바로 한번 끝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나누어지는 값들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 최소화시킨 거를 가지고 다시 거꾸로 올라오면서 나머지 정리를 해주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가 이 코드 자체만 놓고 보면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현재 코드가 함수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퀵소트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밑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메인 코드에 있는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값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코드상으로 보면 머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코드 자체가 좀 짧다란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에도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잡고 저희가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값을 제가 위쪽에 좀 올려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올려 놓으면 좀 혼동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위쪽에 퀵소트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전체 결과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함수 내에서 함수가 호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리턴 쪽에 보게 되면 왼쪽으로 넘어왔던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를 또 들어온다, 이런 얘기고, 오른쪽으로 갖고 있었던 값을 가지고 다시 여기를 또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대략적으로는 살펴봤고요. 자, 저 값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한번 또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데이터 값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제가 또 먼저 또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위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1개가 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0개가 되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아래쪽에 있는 여기 리턴돼서 돌아가면서 재기함수를 돌리는 과정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왼쪽 데이터가 없으면 얘가 0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더 안 하겠다는 뜻인 거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해당하는 값 1개가 된다면 그 값을 그대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0개다 그러면 0개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빈 리스트를 그냥 갖고 올게요,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와서 코드를 볼게요. 자, 그러니까 전체 리스트의 개수가 1개가 되던 0개라고 한다면 빈 리스트인데, 그때는 거기서 멈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돌아가는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한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저희가 앞쪽에 지금 촬영되어 있던 머지 영상 연결돼 있을 겁니다. 제가 같은 위치에 좀 넣을 거기 때문에, 자, 그 개념에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위로 내려가면서 더 이상
그 재규함수를 돌지 않는 그 끝단의 위치를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때 그 값을 그대로 갖고 올라온다 이런 뜻. 자, 아래쪽에 보면 자, 피벗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보이죠. 자, 여기 과정부터 좀 볼 건데, 자, 저희가 지금 전체 개념의 그 인덱스의 개념으로 보면, 자, 0번 인덱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6번 인덱스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개수를 갖다가 2로 나눈 거에 대한 위치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개수가 지금 7개거든요. 자, 7개를 갖다가 2로 나눈 목값을 구하게 되면, 자, 3점 얼마가 나오길 때 목값은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3이라고 위치해 있는 여기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기준점을. 자, 이때 들어있던 요 5라고 하는 값입니다. 절반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반이라고, 가운데, 중심값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들어있는, 자, x에 요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 대괄호 안에 들은 거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감싸고 있는 x라고 하는 리스트에 이 위치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얘는요. 그래서 그 값을 넣게 되면 첫 번째 5라고 하는 값을 넣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가운데 값은 누구고, 왼쪽의 값은 누구고, 오른쪽의 값은 누구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레프트, 라이트, 센터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를 빈 리스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자, 레인지가 없이 x라 했으니까 이 x라는 거는 이 전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전체 데이터가 현재 x가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값을 하나씩 계속 꺼내 보겠다 이거예요. 그 꺼내면 i라고 하는 게 이 실제 꺼낸 값이겠죠. 3부터 6까지 실제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피벗이라고 하는 거는 요 5라고 하는 위치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 3하고 5하고 비교해 볼 거고, 5하고 7하고 5겠죠? 4하고 5, 자기 자신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전체를 돌기 때문에 자기 자신하고도 비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1하고도 비교하고, 2하고도 비교하고, 6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5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피벗보다 작으면 왼쪽 리스트에 넣을 거고, 자, 피벗보다 i가 크다면 오른쪽 리스트에 넣을 거고, 그리고 가운데 값은 센터에다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요 과정이 한번 끝나고 나면 어떠한 데이터의 값이 어떻게 나열이 되냐면, 자, 왼쪽으로 올 수 있는 게 자, 1 올 수 있죠. 자, 그리고 2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3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4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오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1, 2, 3, 4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3하고 5하고 하면 3이 이쪽에 먼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 7은 저기 뒤에 가니까 여기 뒤에 오겠죠. 7. 7이 뒤에 갈 거예요. 자, 제가 판서로 쓰면은 지금 조금은 잘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거 비교하면서 3이 여기에 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요 7을 비교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하니까 오른쪽 영역으로 가겠죠. 얘가 7 이렇게. 그 다음에 4하고 비교하면 4가 여기 올 겁니다.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5는 자기 자신이니까 가운데에 가겠죠. 자, 요 정도 위치에 그냥 놓겠습니다. 저건 가운데 위치예요. 그 다음에 1은 다시 앞쪽으로 가겠죠. 5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2도 앞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6은 크니까 여기 뒤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번 끝나고 나면 이게 레프트라고 하는 리스트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센터라고 하는 리스트에 들어간 거고, 요거는 라이트라고 하는 리스트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를 가지고 다시 또 뭐 하는 거죠? 또 나누는 겁니다. 자, 왼쪽 거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세요. 그런 얘기죠. 오른쪽 거 가지고 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재규함수. 저희 방금 전에 했던 그 함수에 다시 또 한 번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현재 지금 4개 값이잖아요. 4개죠? 4개는 2가 되겠죠? 그러면 2라고 하는 위치의 값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게 센터가 됩니다. 얘가 센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체 개수가 2인데 1이니까 센터 값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거를 넣었더니 자, 여기 요 내용을 좀 내려서 좀 살펴보면
자, 이걸 살펴보면, 자, 이 3이 오른쪽으로 되니까, 자, 1은 일단 가운데에 두고요. 그 다음에 3이 뒤로 가겠죠? 또 4도 뒤로 갈 겁니다. 1은 자기 자신이니까 가운데 위치를 하겠죠. 그리고 2는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이 아니겠죠? 계속 오른쪽이겠죠?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앞쪽에 뭐는 없어요. 왼쪽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오른쪽 라이트는 또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왼쪽을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절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개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인데 더 이상 얘는 하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죠. 멈춥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하게 될 거예요. 자, 3개의 값의 목은 1이니까 1 위치의 값을 4를 기점으로 잡고 가운데 값이 될 겁니다. 얘가. 그래서 3하고 비교하면 작으니까 자, 왼쪽으로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2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의 값은 또 없죠. 얘는 오른쪽은 더 이상 이제 안 가게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하고 3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되면 2, 3, 4가 여긴 세팅이 될 거고 다시 얘를 갖고 세팅을 하면 1, 2, 3, 4라는 값이 세팅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게 이 퀵정렬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어져서 올라왔을 때 그러한 데이터의 값들이 더 이상 하위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졌던 걸 계속 나눠가면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요 라는 기점까지 가서 왼쪽 오른쪽으로 넘기는 과정을 쭉 진행했다가 다시 모아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리스트의 값들을 갖다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해주면 연결할 수 있는 이 연산자잖아요. 리스트들은. 그러니까 리스트와 리스트를 덧셈을 시키면 붙습니다. 붙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왼쪽으로만 이렇게 내려가 봤는데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그런 방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면 올라오면 결론적으로 7, 6이라는 건 뭐가 되죠? 6, 7이라는 게 될 거거든요. 자, 얘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1, 2, 3, 4라는 값이 된 거죠. 그럼 이 값과 5라는 값과 6, 7 값을 다시 어떻게 한 거죠? 저희가 여기 사이사이에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덧셈이 있었죠. 리스트의 값들을 더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리스트의 값들을 더한다는 거죠. 자, 빈 리스트는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온 값이 올라오면서 여기도 다 더하기라는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라는 역할이 다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값을 돌려받는 개념이 되면서 돌려받으면서 얘가 정렬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퀵 정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저희가 지금 앞쪽에 제가 사실 이제 영상을 끊어서 찍어서 그런데 앞쪽 영상에 머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머지하고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재규함수에 대한 개념 다 들어있고 내려가는 과정에 단순히 인덱스의 위치로 반을 나눴다가 합치면서 정렬하는 것은 머지였었고 지금 반을 나눈다. 반을 기점으로 해서 작업해서 내려가는 거는 같아요. 머지와. 근데 얘는 그 반 위치, 절반 위치에 있는 녀석의 그 실제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마지막 데이터 값을 비교하면서 작으면 왼쪽, 그 다음에 크면 오른쪽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을 통해서 정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 설명을 통해서 보시면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리턴, 그러니까 재규죠. 재규 함수에 대한 개념으로 반을 기점으로 나누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오면서 그 정렬된 상태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서 결론적으로 올라오면 전체에 대한 정렬 상태를 저희가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름차순에 대한 개념으로 본 거예요.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에 대한 거는 요 부등호에 대한 개념만 저희가 좀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태로 저희가 코드를 돌려보면 퀵정렬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코드가 길지 않기 때문에 요 설명하는 개념 설명을 가지고 이 코드가 설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코드를 돌려보면 결과가 잘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실행을 돌려보면
자, 결과가 퀵 정렬이 기존 데이터가 이거였는데 정렬한 이후의 리스트의 값은 자, 이렇게 완성된 정렬 상태의 값을 갖다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과까지 저희가 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퀵 정렬에 대한 설명을 자, 완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